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한국 전기설비 규정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KC라는 전기설비 규정, 그러니까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 개정된 거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 혹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내성 규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체계가 원래 어떻게 구성이 되었던 건지 사실 머릿속에서 조금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기공학을 공부할 때 수식적이거나 물리적인 내용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전기 사업을 하거나 전기 공사를 시행할 때는 이 법적인 부분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내용들이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기존에 행해왔던 내용들이 지금 폐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한국 전기설비 규정을 타고 쭉쭉쭉 올라가게 되면 전기사업법이라는 아주 커다란 법령 안에, 그러니까 테두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 체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기사업법이 최상위에 있는데 이 전기사업법은 뭐냐면 우리가 전기사업을 진행할 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제정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전기사업법의 67조를 보게 되면요,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기준을 고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딱 한 거예요. 야, 기술 기준 고시해라.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기술 기준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67조의 명령을 받아서 그 아래 전기사업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기사업법 시행령도 전문을 보게 되면 제43조를 볼 수 있게 돼요. 제43조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서 내가 전기기술기준, 다시 전기설비 기술기준을 제정할 것이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명시를 이어받고 그 아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제 그 위에 전기사업법과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 명시했던 내용을 내가 기술기준으로 고시하겠다라고 도장을 찍은 거고, 그 아래 보시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이 위에 세 가지의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을 보게 되면 제1조,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1조 보게 되면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산업부의 고시로서 제작이 된 것이고 결국엔 이러한 내용들이 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전기설비 기술기준이 중요한 데는 바로 이런 게 있어요. 전기설비 기술기준이 어디로 파생이 된 겁니까? 원래 기존에 2021년 1월 1일 이전, 그때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으로 파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이런 거예요. 양식에는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고 한식에는 불고기,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 정도가 기술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은 한식에는 불고기, 된장찌개 이런 게 있는데 김치찌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너희가 김치찌개를 만들려면 고춧가루를 써야 되고 고추장을 써야 되고 고기를 써야 되고 김치는 이런 거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유로서 말씀드렸는데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좀 더 추상적이었던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으로서 사용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는 모두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으로서 어떤 전기공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었고요. 자,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이후로 뭐가 탄생했습니까?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 본격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은 이제는 사실상 폐지입니다. 폐지입니다. 앞으로는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 살아남은 거예요. 자, 정리해볼게요. 전기사업법이고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이런 시행규칙으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원래는 이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따랐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폐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 한국 전기설비 규정 KC를 따라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제대로 산업계에 적용이 됐었어야 됐는데 정부에서 이 산업계의 어떤 적용 기간을 고려해서 1년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전기설비 규정의 판단 기준, 다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과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병행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혼용이 아닙니다. 병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전기공사를 했었어야 됐다. 그러면 판단 기준으로 할 거면 판단 기준으로만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한국전기설비 규정으로 했었을 것이면 한국전기설비 규정으로만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적용 기간이 끝났죠. 그때부터는 반드시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적용이 돼야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도 이 한국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살아있어요. 이건 폐지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는 겁니다. 정리해볼게요. 한 전기사업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있고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를 봤을 때 어떤 법적인 근거로 이야기를 나눠봤고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하죠. 바로 우리 전기인들의 필독서 뭐가 있습니까? 전기인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그 필독서 바로 내성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 내성규정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성규정 뭐지? 여러분 내성규정 많이 들어보셨죠? 내성규정. 근데 이 내성규정은요. 엄밀히 말하면 법은 아니었어요. 법이 아닙니다. 원래는 법이 아니에요. 어떤 지침서예요. 지침서, 해설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 이거 했었잖아요. 이 내용. 여기서 이렇게 파생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조금 더 자세한 걸 원합니다. 뭐냐면 고춧가루를 넣으라고 여기서 명시를 했고 고추장도 넣으라고 명시를 했고 김치를 넣으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고춧가루를 몇 스푼을 넣어야 되냐? 고추장을 몇 술 넣어야 되냐? 몇 스푼 넣어야 되냐? 이런 구체적인 거에 대한 논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대신해 주던 게 뭐다? 내성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김치찌개를 만들려면 김치는 구체적으로 몇 포기를 써야 되며 혹은 몇 그램을 써야 되며 돼지고기는 어떤 거를 쓰며 고춧가루를 이 정도 넣어야 되고 고추장을 이 정도 넣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수치로서 명시를 하는 것이 내성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성 규정은 1977년부터 이제 그 당시 상공부 시절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죠. 그 당시에 이제 시행이 돼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건데 약 43년에서 4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지금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성규정이 이제 사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내성규정은 법적으로 원래 효력이 없었지만 지금 이제는 내성규정을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폐지예요. 왜냐하면 내성규정이 어디서 파생된 겁니까? 이 판단 기준에서 내성 규정이 파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성 규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판단 기준이 폐지가 되었으니 당연히 내성 규정도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제는 한국 전기설비 규정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내성 규정을 대체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한국 전기설비 규정 핸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성 규정이 이제는 폐지가 되었고 바로 핸드북이라는 거 핸드북으로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구체적인 사항을 계속해서 어떤 제정하고 개정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완벽한 핸드북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과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 살아있고 이제 뒷받침하는 것은 핸드북이다. 대한전기협회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고 이거를 실물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사실 기존의 내성 규정이라고 하는 게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됐었었죠. 처음에 첫 번째는 권고사항, 다시 첫 번째 의무사항, 두 번째 권고사항, 세 번째 장려사항. 권고사항은 판단 기준에서 그 근거를 뽑아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
의무사항에는 법적 근거가 있었죠. 그 다음에 권고사항과 장려사항에는 사실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산업계의 어떤 기술사분들이나 기술자분들, 그 다음에 관련자분들께서 이런 공사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이러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지침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규정이죠, 하나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 43년의 역사를 가진 내성규정, 이제는 사실상 폐지가 되었고 한국전기설비규정 그 아래에 내성규정 역할을 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으로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그다음에 내성규정은 현재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변경된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하나 포장을 뜯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